AI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요. 근데 그 능력 뒤에는 좀 의외의 허점, 이른바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주목하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AI의 보이지 않는 한계, 이걸 좀 파고듭니다. 아,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AI 기술의 본질적인 약점이죠. 그 블라인드 스팟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아, 그리고 또 왜 AI 스스로는 이걸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더 나아가서 뭐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큰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쩌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경향까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글 제미나이 같은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요. 오, 흥미롭네요. 그럼 이번 분석으로 AI가 자기가 배운 데이터 그 밖에 있는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취약한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모두한테 중요한 문제인지, 또 거대 기업들이 어쩌면 사용자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뒷이야기는 없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AI의 블라인드 스팟.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들을 보면 AI가 배우지 못한 것,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미지 같은 거는 제대로 인식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현재 AI는 대부분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배우잖아요. 이걸 이제 귀납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조적인 한계가 생기는 거죠. 아, 데이터 기반 학습의 한계군요. 그렇죠. 학습 데이터에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보가 딱 들어오면 AI는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하거나 분류를 못하고요. 그냥 자기가 기존에 알던 범주 안에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막 애를 써요. 예를 들면요? 음, 아주 쉽게 말해서 고양이랑 개 사진만 실컷 배운 AI한테 갑자기 자동차 사진을 딱 주면요. 이걸 고양이나 개라고 우기는 식이죠. 왜냐면 AI한테는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군요. 사람으로 치면 그 메타인지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메타인지 부족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소프트맥스 같은 분류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술이 AI가 틀린 답을 내놓으면서도 나는 이게 99% 확실해. 이렇게 엄청 높은 신뢰도 점수를 표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헉, 그건 좀 심각한데요. 틀렸는데 확신까지 한다니. 그렇죠. AI가 자기 무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틀린 정보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사용자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어서 더 위험한 거죠. 그럼 AI가 스스로 이런 블라인드 스팟을 좀 알아채고 뭐 보완하고 그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 이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라는 그 세상 밖에는 사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AI 스스로 어떻게 다 탐색하고 인지하겠어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하기야 그렇겠네요. 물론 뭐 OD,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학습 데이터 분포에서 벗어난 이상치, 이걸 탐지하려는 기술 연구는 아주 활발해요. AI가 이건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좀 알아차리게 하려는 시도인데요. 네네. 근데 자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뭐 특정 조건에서만 좀 작동하거나 아직 완전한 해결책은 못 되고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그냥 일부 줄여주는 뭐랄까 경감책 정도라는 거죠. 문제를 막 전면에 내세워서 설명하기보다는 좀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금기시하는 느낌? 왜 그런 걸까요? 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제품의 어떤 완벽함에 대한 이미지. 이걸 깨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AI가 모르는 게 많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능들 있잖아요. 뭐 이미지 생성이라던가. 이런 걸 개발하고 홍보하는 게 상업적으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죠. 해결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근본적인 한계 문제는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작은 글씨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이걸 일종의 기술쇼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장점만 막 보여주고 본질적인 한계는 슬쩍 감추는 행태다. 뭐 이렇게요. 맞습니다. 흔히 보이는 전략이죠. 결국 그 책임이나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셈이고요. 차, 구글 제미나이 사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 역시 최신 LLM이지만 이 블라인드 스팟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일부 자료에서는 특히 뭐 겹쳐진 도형 인식 같은 특정 시각적 추론 능력에서는 경쟁 모델보다 약점을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구글이 이런 점을 막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멀티모달 혁신이다. 이런 강점을 내세우는데 좀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 구글 글래스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최근에 제미나이랑 통합돼서 새로 나온 게 있나요? 그거는요. 저희가 자료 분석한 시점 2025년 5월 기준으로 보면요. 구글 글래스의 새로운 소비자용 모델 출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그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나 다른 비슷한 제품이랑 좀 혼동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설령 나중에 구글 글래스에 제미나이가 탑재된다고 해도 그건 그냥 하드웨어나 인터페이스의 발전인 거지 AI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 부족, 블라인드 스팟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자칫하면 그냥 기술쇼의 연장선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AI가 내놓는 결과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네, 맞아요. AI는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작동하니까 같은 질문에도 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하다는 기준 자체를 잡기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같은 것도 사실 특정 과제 수행 능력만 보여주는 거지 예상치 못한 상황, 그러니까 딱 블라인드 스팟에 부딪혔을 때 AI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대로 측정해주지 못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현재 AI는 결국 학습 데이터의 한계, 그리고 스스로 뭘 모르는지 인지하는 능력,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좀 피할 수 없는 약점을 안고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은 때로는 이런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보다는 좀 감추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고 OOD 탐지 같은 기술적인 보완책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아는 게 그럼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바로 AI가 주는 정보나 분석 결과를 그냥 무조건 믿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들을 때 AI를 활용하신다면 AI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스팟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지 영원히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면 미래의 AI 기술이 아무리 더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과연 어떤 형태의 인간 검증 또 감독 체계를 반드시 계속 유지해야만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